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면서부터 북한에서 안 좋은 문화가 하나 생겨났어요. 북한 권력층들 사이에 가 생겨난 겁니다. 이 문화가 결국엔 기쁨조로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만족조라는 게 있어요. 이 만족조라는 건 성적인 것만 노골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기쁨조 파티에 이걸로 인해서 많은 희생이 따랐던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망. 북한에는 여성 기쁨조 외에 남성으로 구성된 기쁨조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맡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일반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생활비서라는 형태의 문화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비서하면은 직장에서 임원이나 CEO의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 관리라든가 이런 걸 보좌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직장에서 일과 시간에 한해서 이렇게 일을 주지만, 생활비서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옆에 머물면서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는 거죠. 뭐 침식 활동까지도 다 챙겨주는 건데, 이런 생활비서의 어떤 타락한 형태가 기쁨조라고 볼 수 있죠. 남성으로 구성된 기쁨조라는 거는 북한 권력에서 핵심층들, 그 여성 핵심층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기쁨조,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북한 그 고위 엘리트들, 북한 권력의 내부를 좀 알 수 있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됐던 얘기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그러니까 김정은의 고모죠. 김경희가 이제 많은 남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원래 좀 알코올 중독이었다, 뭐 이런 드럭에 또 좀 오염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남성들, 거기 좀 보좌해주는 남성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뭐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북한 권력 내부에 누구누구의 아들이었고 뭐 어느 영화 배우였고 이런 이름까지도 그분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외부에 알려지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의 그 보좌 역할을 하는 기쁨조들 외에 남성으로 구성된 기쁨조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 기쁨조라는 것 자체, 이런 명칭의 어떤 것들이 거기에 북한에 실제로 있고 북한 사람들이 이걸 기쁨조라고 부르느냐, 그거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좀 실체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1974년에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면서부터 북한에서 안 좋은 문화가 하나 생겨났어요. 북한 권력층들 사이에 비밀 파티가 생겨난 겁니다. 이 비밀 파티 문화가 결국엔 나중에 이제 기쁨조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김정일의 비밀 호출을 받은 사람들이 다 몰래 이제 모여서 어떤 북한의 특각, 별장이라든가 특정한 연회, 또 연회 장소, 또 안가, 이런 데서 모여서 그 기쁨조로 속칭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런 여성들이 와가지고 뭐 음주 가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또 뭐 성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만연해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게, 뭐 황장엽 노동당 비서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에서 탈출했던 고위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밀 파티가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자체는 뭐 이미 우리 정보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멤버가 김정은이 처형한 고모부 장성택이라든가 노동당 대남비서였던 뭐 김용순이라든가, 이렇게 음주 가무라든가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멤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멤버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김정일로부터 그렇게 환영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쁨조로 선발되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기쁨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북한 연구를 처음 하던 90년대 초에 이 기쁨조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그 문란한 김정일이 주도해가지고 벌어지는 그런 뭐 환각 파티라든가 여러 가지 성적인 이런 문란한 그런 행사들, 이런 것들을 아마도 당시에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나 또 그 이전에 중앙정보부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알리면서 아마 기쁨조라는 이름을 좀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쁨조의 어떤 좀 약한 형태로 행사조, 이거는 벌써 뭐 행사 정도 하는 이런 조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가무조,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행복조 이거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만족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만족조라는 건 기쁨조는 음주, 가무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포함하는 건데 이 만족조라는 게 조금 뭐 이거는 성적인 것만 이렇게 정말 노골적으로 하는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한때 2009년에 왕재산 악단의 공연 장면이 아주 조잡한 형태의 비디오로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거 봤는데 되게 선정적인 영상입니다. 아주 뭐 짧은 이런 복장을 하고 다리를 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이러는 영상이었고 우리 그 인터넷에도 아마 영상이 아직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성격을 좀 짐작할 수 있었던 북한에서 그 폐쇄적인 체제에서 김정일하고 간부들은 이러면서 논단 말이야 하고 좀 놀랐던 적이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이 비밀 파티, 기쁨조 파티에 아주 안 좋았던 이걸로 인해서 좀 많은 희생이 따랐던 이런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음주운전 사망이에요. 그 고위 엘리트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이 하는 이 비밀 파티에는 정말 극소수의 술 친구들, 술 멤버들만 이제 김정일이 불러서 모이는데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다니던 북한의 당비서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고위 인사들이 자기가 직접 몰고 그 술 먹는 장소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북한은 아마 이 음주운전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겠죠. 그리고는 만취할 때까지 먹고 새벽에 그 차를 몰고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는 게 평양이나 북한에서 고위 간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이라고 밝히진 않지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니 평양에 그 차도 없고 특히 새벽에는 차도 다니지 않고 신호등도 제대로 없는 그런 거리에서 무슨 교통사고 사망이지?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저게 북한 권력 내부의 어떤 알력이나 다툼 때문에 김정일이 야 누구 좀 차로 밀어서 죽여버려 이래서 희생당한 거다 이렇게도 과거에 많이 얘기하고 뭐 또 그런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도 돌았는데 실제로 북한 고위 엘리트 탈북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술자리를 갖고 돌아가다가 만취 상태로 뭐 다리 교각을 들이받거나 아니면 건물을 들이받거나 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쁨조로 활동하는 동안 북한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대우는 어떤 편인가요? 기쁨조는 되게 10대 후반에서 이제 25세 정도까지 더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은퇴를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용이 되면 최종적으로 기쁨조로 선발이 되면 북한군 소위 계급을 준다 그래요. 물론 뭐 군에 복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군사 칭호를 주는 거죠. 소위 계급이라는 게 북한에서 말하자면 이제 장교 계급장을 달아준다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 처음 집권했을 때 음악 정치, 음악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 이르기 위해서 젊은 여성들로 모란봉 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식으로 뭐 레이저도 쏘고 헤비메탈 음악을 방불케 하는 이런 리듬 이런 것들을 가미해 가지고 큰 인기를 얻었고 팬클럽 같은 형태까지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김정은의 뭐 친서울 악단이다. 김정은의 직접 슬하에 있는 악단이다. 이렇게 했던 모란봉 악단 단원들이 군 소위 계급장을 칭호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조도 김정일의 어떤 측근으로서 직접 김정일을 상대해야 되는 이런 그 지위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사실은 기쁨조들한테 뭐 집을 주거나 또 나중에 퇴직을 할 때는 좋은 군관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을 시킬 수 있게 이렇게 주선을 해줬다 그럽니다. 물론 아주 최고위층, 핵심 엘리트층에서는 그런 내막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 고위층에서는 며느리로 맡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시아버지의 비밀 파티에, 유흥 파티에 등장했던 여성을 어떻게 그 결혼을 식구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요. 그렇지만 뭐 이들이 그 북한 내에서의 지위나 이런 것들은 뭘 주고 어떤 지위를 누렸냐 이런 것보다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군님을 직접 모시는 위치다. 이거 자체로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뭐 뭘 줬네 마네 이런 얘기를 논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사실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일정한 수준의 그런 것들은 평생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쁨조로 선발되면 결혼이 제한되거나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나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생활을 마친 다음에는 결혼도 하고 뭐 자기가 여러 가지, 북한에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산다는 거는 별로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북한 체제의 속성상으로는. 기쁨조는 사실 노동당 옥과라는 곳에서 이제 선발을 한다 그래요. 전국을 상대로 해서 좀 이제 피부가 하얗거나 키가 뭐 한 163cm 이상 정도 이렇게 돼서 일정한 체격 조건도 좀 갖춰야 되고요.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출신 성분을 매우 중시하죠. 이 노동당 옥가라는 게 결국 평양판 채용사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어떤 폐쇄성, 포갑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무엇보다도 이 기쁨조 구성원들, 또 김정은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대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위생이겠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김정은, 김정일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러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서명, 회담 합의문 서명을 위해 가지고 자리에 등장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앉을 자리, 김정은 앉을 자리 이렇게 있는데 김정은 앉을 자리를 사전에 북한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소독약 뿌리고 뭐 팔걸이나 이런 데 닦고 이랬잖아요. 심지어 김정은이 사인할 펜까지 장갑을 낀 북한 보안 요원들이 막 소독약 해가지고 닦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 펜을 썼느냐? 안 썼어요. 결국은 서명은 어느 펜으로 했느냐? 김여정이가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탁 건네는 다른 펜으로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 과거에 김정일 때도 제가 김정일의 한 측근이 쓴 김정일을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보좌를 했느냐 하는 그 회고록 성격의 책에 보면 김정은이 어느 협동농장에 가서 협동농장 농장원들하고 악수를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중에 한 여성 협동농장원이 피부병이 있다는 게 드러나가지고 그 행사를 조직했던 관련자들이 다 숙정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과 만나기 위해서는 김정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런 철저한 것들을 거치는데 하물며 술자리에서 같이 또 어떤 경우에는 더 친밀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기쁨종의 경우에는 말할 나위가 아닐 겁니다. 기쁨조로 활동하던 여성들은 은퇴 이후에는 어떤 직업이나 역할로 전환되나요? 사실 뭐 은둔을 강요받죠. 내가 기쁨조를 했다 이렇게 뭐 드러낼 일도 아니고, 한국에 그 탈북해서 정착한 분들 가운데도 본인이 이제 기쁨조였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회고록식으로 이렇게 책을 내신 분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분은 아마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노골적인 형태의 기쁨조였다 이건 아니고, 아마 무용수로서 그 여흥을 돋구고 뭐 이러는 역할을 해서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증언을 하는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기쁨조로 한 25살까지 활동을 하고 나면 이제 일정한 그 임무가 이제 완료가 되고요. 다른 기쁨조들 이런 인원들을 좀 관리하고 양성하는 쪽으로 빠지는 사람, 또 결혼을 해가지고 괜찮은 남자와 또 노동당에서 이렇게 맺어줘가지고 결혼을 하는 경우, 아니면 가수 또는 예술인, 배우 이런 쪽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소문이 나거나 이러는 것들은 이제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당연히 나가서 뭐 이런 활동이나 그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철저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쁨조와 관련한 어떤 북한의 좀 문란한 이런 활동이 권력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정말 기쁨조라는 용어가 존재하는지 여부, 또 그게 아니라면 북한에서 과연 이걸 뭐라고 부를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겁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북한 최고위급으로 망명을 했었는데요. 황 비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황장엽 비서의 경우에는 이런 부하방탕한, 북한말로 이런 생활에 좀 거리를 두었던 것 같고요. 김일성대 총장을 지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좀 여기에 섞이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황장엽 비서가 망명을 한 것도 김일성이 사망하고 아들인 김정일이 집권하면서 황장엽 비서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시각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황 비서가 망명을 했고, 김정일은 실제로 황장엽 망명 이후에 배신자면 갈테어 가라 뭐 이렇게 별로 연연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황장엽 씨의 가족이라든가 그 측근들을 대거 숙청을 했습니다. 네,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항상 신박하고 재미있는 북한 또 통일 정보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올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선선해졌습니다. 올 가을 여러분들과 함께 신박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